오전 9시 6분 그 봉투는 이미 그곳에 놓여 있었다. 미색에 봉인된 봉투는 광택이 나는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여 말없는 협박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주간 전략 회의 시간이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시간, 같은 쓴맛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그 사람 박민재 상무만이 마치 그 자리를 제 능력으로 따낸 사람처럼 상석에 앉아 있었다. 칼 주름 잡힌 맞춤 정장, 오만함이 묻어나는 엷은 미소, 그리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그 짜증나는 습관까지. 대표이사의 사위이자 결혼한 지 6개월, 승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나 특허, 심지어 IT 기술에 대한 경력이라곤 전무한 낙하산. 하지만 그는 지금 단 하나의 봉투로 나의 23년 근속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한 이사님. 우리는 그저 레거시 역할들을 구조조정하는 것뿐이니까요. 레거시 역할이라 나는 성운 테크가 세워진 기반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 아키텍처와 안전장치, 디지털 혈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코드를 짰고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이 나였고 자금줄이 끊길 뻔했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나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레거시 취급을 받고 있었다. 대화도 감사 인사도 심지어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통보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와 냉혹한 집행력을 가진 박민재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엑셀 시트의 숫자를 수정하는 일인 양 행동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 낀 결혼 반지나 유행어로 포장된 이력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았다. 그는 우리 제품을 몰랐다. 프로토콜도 몰랐다. 심지어 시스템 백업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가방에 넣었을 뿐이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는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 당신의 평생 업적을 고정비용쯤으로 착각했을 때 짓는 종류의 미소였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다. 회의실을 걸어 나오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꼿꼿한 등, 단정하게 다려진 블라우스, 그리고 원가 절감의 한 줄로 전락해버린 3만 시간의 찬란함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박민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가 방금 내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한 그 시스템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복도에서는 손소독제와 쓴 커피 타는 냄새가 났다. 근처 사무실에서 모니터들이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마치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는 기계들의 리듬 같았다. 그 소리는 내가 RAVX라브X의 초기 설계도 초안에 서명했던 그곳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서울중앙병원 3층 안병동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던 10년 전, 거의 오늘과 같은 날이었다. 나는 36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얇았다. 하지만 내가 실험실로 가서 설계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끝내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노트북을 열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최종 설계도를 검토했다. 아키텍처는 거칠지만 우아했고 그 순간에 나처럼 불안정했다. 변호사가 임시 특허 출원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나는 당시에 내 법적 이름인 한서진을 입력했다. 내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름이자 어머니의 기록에 남아있는 그 이름을 타이핑하고 서명 버튼을 눌렀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링거 줄을 마치 실크실처럼 끌고 문가에 서서 나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됐다. 어머니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건 네 것이야.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회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표 이사에게도, 법무팀에게도. 나는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바로 회사로 복귀했다. 나는 희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마감 기한 속에 나를 파묻었다. 충성심이 나의 갑옷이라고 믿었다. 내가 충분히 헌신하고 생일들을 놓치고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젊은 남자들이 내 코드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는 회의에서 침묵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이틀 전 나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었고 어제 그들은 내 사내 로그인 권한을 보관 처리했으며 오늘 아침 블록체인을 SF 영화의 개념쯤으로 생각하는 남자에게서 해고 통지서가 든 미색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성운테크에서 23년을 보냈다. 로고가 생기기도 전, 웹사이트가 있기도 전, 연구실 단열재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 겨울 내내 히트건을 쏘아가며 서버를 돌리던 시절부터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엑셀 시트의 한 줄 중복 인력이 되었다. 그들은 RAVX가 어디서 서명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오직 그것의 현재 가치만 알 뿐이다. 하지만 가치란 항상 서류상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병원 복도에,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 속에, 그리고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 속에 묻혀 있기도 하다. 한서진, 특허에 적힌 이름이자 그들이 잊어버린 이름. 세상에는 마치 상속받은 유산이 자신에게 공간을 빚지고 있다는 듯 방에 들어서는 종류의 남자들이 있다. 박민재 상무가 바로 그런 남자였다. 그는 성운테크에 들어올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6개월 전 결혼으로 입성했고 2주 뒤 대표이사의 황금 사위가 되었다. 그는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이전에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직함을 달았지만 그 직함은 그에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회의와 자격도 없는 결정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는 누군가 대신 써준 프레젠테이션 자료, 최고급 맞춤 정장, 해외 명문대 MBA 간판, 그리고 홍보용으로 빚어진 듯한 외모를 갖춘 세련된 남자였다. 하지만 그 세련됨 아래에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들리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가 주재했던 첫 회의가 기억난다. 목요일 아침이었다. 전체 기술진이 참석했고 화이트보드는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찼으며 모니터에는 실시간 대시보드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건 고려해 봤습니까?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은 잘못 들은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나는 박민재를 쳐다보며 농담의 포인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우리는 AI 심리 상담봇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국가 중요 인프라를 위한 보안성이 뛰어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가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오류 플래그 에러 플래그 뿐이었다. 무언가 고장나면 시스템이 소리를 지르는 것. 하지만 박민재는 기술이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그의 감정이 이제 회사 전략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그는 코드 한 줄 짜본 적 없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적도 없으며 롤백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벤더와 서버 부하 문제를 협상하느라 자정을 넘겨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회사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음에 무엇을 망가뜨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레거시 시스템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장애물을 보았다. 그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인건비를 보았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그는 파괴가 미덕이고 충성심은 과거의 유물인 양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 9시 6분 그 봉투를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모욕감만 느낀 것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꼈다. 박민재 같은 남자들은 단순히 비용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지 모른 채 기둥을 뽑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설계자를 탓한다. 그는 내가 과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바꾸려 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다. 내가 성운테크의 수석 시스템 리드, 최 이사가 되기 훨씬 전 나는 한서진이었다. 내가 첫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어머니가 속삭여준 이름, 내 대학 졸업 논문에 인쇄된 이름, 그리고 낡은 연구노트 귀퉁이에 갈겨 쓴 모든 초기 RD 스케치에 적힌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절대 사라지게 두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10년 전 첫 번째 RAVX 프로토타입이 기능적 안정성에 도달한 직후 내 멘토이자 IP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였던 선배가 내게 점심을 사주었다. 선배는 라이선싱이나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선배는 사람에 대해,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네가 불편해지기 전까지만 고마워할 거야. 선배는 말했다. 그러고 나면 네가 이 일의 일부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겠지. 그러니 그날이 오면 그들이 네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해. 네, 인감이 필요하게 만들어. 그날 밤 나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확실한 관할구역에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나는 모든 디자인 요소, 핵심 프레임워크, 암호화 구조, 생체 인식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법인 아래 등록했다. 한솔 다이내믹스, 소유자 한서진. 나는 성운테크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겠는가? 그들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내 코드에 회사 로고를 받고 내 팀의 낙하산 중간 관리자들을 따개비처럼 붙이느라 너무 바빴다. 나는 계속 성과를 냈고 그들은 계속 당연하게 여겼다. 3년 후 내가 결혼하고 사내 시스템상의 이름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남편의 성을 딴 최서진으로 변경했을 때도 법무팀 누구도 내 이전 특허 출원 내역 업데이트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고용된 상태에서 만들었으니 회사가 작업물을 소유한다고 멋대로 가정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원본 임시 출원서를 읽어보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가장 초기 코드 베이스인 버전 0, 9알파가 내가 정규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착각하게 두었고 계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때로는 내 예방 조치가 너무 편집증적인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회사에 충성했다. 나는 회사와 미션, 그리고 팀을 믿었다. 나는 4번의 구조조정 속에서도 남았다. 결국 나보다 높은 직급이 된 관리자들을 내가 교육했다. 경쟁사로부터 온 2번의 CTO 제안도 거절했다. 하지만 한서진이라는 이름은 잉크 속에 남았지 기억 속에 남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아직 뜯지 않은 봉투를 옆에 둔 채 나는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에서 나를 잘라냈지만 누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이 통제권을 찾아 헤맬 때 그들은 사슬에 끊어진 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틈에는 내 이름이 있다. 조용하고 합법적이며 불변하는 이름. 악의에서가 아니라 선견지명과 통제권 확보를 위해 준비된 그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조용한 화요일이었다. 내 이메일 수신함에 기밀 대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정중한 메일 한 통이 들어와 있었다. 발신자는 태영 시스템즈, 성운테크의 가장 오래된 라이벌이자 우리가 모든 정부 계약, 혁신 지원금, 뉴스 헤드라인을 두고 경쟁했던 회사였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들의 특허를 추적하고 언어를 분석하고 마치 길고 조용한 체스 게임을 하듯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공개적으로는 그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그들의 약점을 중심으로 전체 비상 전략을 짰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직설적이고 전문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정중했다.
그들은 성운테크가 아니라 바로 내가 RAVX 코어 시스템의 원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전략적 자문 옵션을 포함한 완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협박도 법적 허세도 없었다. 그저 하단에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설계자가 맞는다면 당신의 유산이 어디로 갈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 첫 반응은 흥분이 아니었다. 메스꺼움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부엌을 서성거렸다. 지난 20년의 무게가 습기처럼 짓눌러 왔다. 성운테크는 내 인생이었다. 내 집보다 회사에서 보낸 밤이 더 많았다. 탄 커피와 고장난 서버렉밖에 없던 시절부터 나는 그곳을 내부에서부터 쌓아 올렸다. 나는 화이트보드 위에서 RAVX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CTO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재무팀이 모델이 너무 이론적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 인프라를 보호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싸워서 쟁취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에게 넘길 기회를 제안받고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한 번도 돈 때문인 적은 없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불명예 퇴진한 직원? 침묵하는 설계자? 배신자? 내 작업물을 보호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배신인가?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메시지를 열었다. 그들은 내게 성운테크를 파괴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RAVX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누구의 리더십 아래 진화할지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이것이었다. 성운테크는 더 이상 성운테크가 아니었다. 내가 세우는 걸 도왔던 그곳도 내가 피 흘리며 헌신했던 팀도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시스템의 언어를 모르고 아키텍처보다 유행어를 중시하며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석 엔지니어를 커피 한 잔 마시며 해고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곳이었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지은 집이 아니었다. 그들이 읽어보지도 않은 청사진 위에 세워진 남의 거칠애일 뿐이었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클릭한 뒤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이야기하려면 직접 만나서 하시죠. 나는 단순히 계약을 협상하려는 게 아니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무너져야 마땅한지 결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내 아파트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배신의 멍한 정적도 슬픔의 아린 멈춤도 아니었다. 그것은 체스판에서 한 선수가 상대방이 방금 덫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닫는 그 순간의 공간처럼 계산되고 여유로운 차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 말을 쥔 사람이 나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옆에 두고 화면에 3개의 문서를 띄워놓고 있었다. RAVX 원본 임시 특허 출원서, 한솔 다이내믹스의 핵심 라이선싱 프레임워크, 그리고 2015년 성운테크가 서명했던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 계약서의 스캔 PDF 파일. 이 파일들을 본 것은 몇 년 만이었다. 잊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제품이 성공하고 나면 계약서 관리에 게을러진다. 특히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여전히 제 시간에 출근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고쳐놓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한다. 성운테크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지속적인 지원을 수동적인 충성심으로 취급했다. 내가 허용한 모든 접근 권한이 기본값이 아니라 호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계약서 14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다. 시항, 승계 라이선싱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조항 11. 3. 원 설계자 동의 없는 양도 불가. RAVX 코어 시스템에 관한 라이선스 권한. 2차적 저작물, 통합, 하위 배포, 서브 라이선스 계약 또는 벤더 이전 약정은 제2조 1항에 정의된 원 시스템 설계자 이하
한서진으로 명시됨의 서면 승인 및 검증된 생체 인식 인증 없이는 실행, 갱신 또는 확장될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 조항이 얼마나 깔끔하게 버티고 있는지 감탄해서였다. 이것은 2015년 경영진이 RAVX의 상업적 잠재력을 이해하기도 전에 내가 직접 작성한 조항이었다. 그들은 내가 법적 세부 사항까지 챙길 만큼 신경 쓴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뿐이었다. 아무도 수정 제안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깃발을 꽂지 않았다. 그들은 시리즈 B 펀딩을 쫓느라 너무 바빴다. 이제 그 조항은 그들이 나 없이 RAVX를 재판매하거나 배포를 확장하려 할 때 격발될 장전된 무기였다. 모든 계약은 서명 즉시 무효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장애물이 아니었다.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20년의 오만함 아래 묻혀있던 킬스위치였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부분은 그들이 이것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약서를 다시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유권이 구속력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름값과 연봉 등급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해고하면 시스템에서 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적어도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말이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업데이트된 검토 사본에 저장을 눌렀다. 맥박은 차분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과소평가된 여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비가 그쳤다. 보도는 여전히 반짝였고 무릉덩이에는 태영 시스템즈 사옥의 부드러운 반영이 비쳤다. 매끄럽고 현대적이며 절제된 건물이었다. 성운테크 본사처럼 과시적이지 않고 겉모습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듯 목적의식이 분명해 보였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나는 얇은 가죽 서류첩 하나만 들고 자동 유리문을 통과했다. 수행원도 변호사도 홍보 담당자도 없이 오직 나 혼자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마치 내 신발 사이즈까지 브리핑받은 듯 나를 맞이했다. 나는 2번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임원층으로 안내되었고 유리와 침묵으로 만들어진 회의실로 들어갔다. 브랜딩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다. 내부 테이블 위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태영의 법무총괄과 전략개발본부장 2사람이 일어나 나를 맞이했다. 2사람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강압적이지 않은 집중력.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 앉아 폴더를 열고 읽어내려갔다. 라이선스 계약서는 깔끔하고 명확했다. RAVX 코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 한솔 다이내믹스에 대한 완전한 귀속, 총 계약 가치 20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10년 기간, 협상 불가 조항 포함, 수석기술 관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원본 아키텍처에 대한 2차 변경 불가, 그리고 굵은 글씨로 명시된 이름, 한서진, 수석 IP 컨설턴트. 그들은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서명은 매끄럽고 신중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정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파는 것도 복수를 파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역작에게 그에 합당한 미래를 주고 있었다.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감염시킨 무능과 특권 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박수도 악수사진 촬영도 없었다. 그저 2번의 조용한 고개 끄덕임과 너무나 거대해서 성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정적의 순간뿐이었다. 걸어 나올 때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떨리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빌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마음도 없었다. 나는 법정도 무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틀렸다고 소리칠 필요도 없었다. 성운테크는 곧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 그들은 RAVX의 새 버전을 출시하려다 호환성 검사에 실패할 것이다.
그들은 조항 11.3에 부딪혀 공황 상태로 법무팀을 호출할 것이다. 그들은 파일 캐비닛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지며 존재조차 잊고 있던 이름을 찾아 헤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한순간도 그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한서진. 10초 만에 서명을 마치고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걸어 나온 여자. 조용히, 완벽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때로는 해방이 요란하지 않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소리와 비온 뒤의 안개처럼 가슴 위에서 20년의 무게가 걷히는 느낌뿐이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수요일 오전 7시 42분, 성운테크 홈페이지에 배너 헤드라인이 사라졌다. RAVX3 확장팩, 이번 분기 글로벌 론칭이라고 적혀 있던 배너였다. 7시 43분, 그것은 없어졌다. 공지도 대체물도 없이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몇 주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빈 공간만 남았다. 나는 사이트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8시 13분, 전 동료가 스크린샷을 보내왔다. 배너 없음, RAVX 언급 없음, 페이지에는 이제 3년 전에 재활용된 일반적이고 모호한 제품 인용문만 실려 있었다. 그 아래 소스 코드 한 줄에는 내부 검토를 위해 임시 제거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황이 시작되었다. 9시 6분, 내부 메모가 비공개 업계 슬랙 채널로 유출되었다. 성운테크 법무팀이 RAVX 코어와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상단에는 붉은색 배너가 있었다. 긴급, 임원급 열람 전용. 10시 21분, 재무팀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딱 5글자였다. 내가 안 알려줬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균열은 더 넓어졌다. 대표이사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사회 멤버들에게 직접 연락이 갔다. 그리고 오후 2시 12분, 가장 큰 타격이 가해졌다. 성운테크의 두 번째로 큰 기관 투자자인 한리앤 로렌 캐피털이 즉각적인 투자 철회 통보를 보냈다. 경고도 요청도 아닌 회수였다. 이 시간도 안 되어 84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조용하고 차갑게. 아직 뉴스 헤드라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벽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고도 변화처럼 기압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허둥대고 감사팀이 낡은 기록 보관소를 빗질하듯 뒤지고 중간 관리자들이 5년, 10년, 15년 전의 이메일을 뒤지며 소유권의 흔적이 언제부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는지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멈칫하게 만든 순간이 왔다. 그날 저녁 뉴스를 음소거해 놓고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8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한때 성운테크의 전략 성장 부사장이었던 에블린 쇼. 그녀는 컨퍼런스 군중 앞에서 내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엔 너무 구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이랬다. 특허가 우리 게 아니었다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네가 여전히 코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메시지를 한 번, 그리고 다시 읽었다. 분노도 사과도 없었다. 그저 한때 나를 구식이라 낙인 찍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두려움에 찬 질문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RAVX는 건드릴 수 없는 상태였다. 플랫폼은 잠겼다. 조항 11.3은 철벽이었다. 그리고 눈과 계산기를 가진 모든 투자자는 곧 성운테크의 미래인 왕관의 보석이 그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해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기초를 쥐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벽이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타임스탬프 하나, 조항 하나, 서명 하나씩. 파일이 내 수신함에 도착한 것은 오후 7시 15분이 조금 넘어서였다. 내가 모르는 대포폰 지메일 계정에서 전달된 오디오 메시지였다. 제목도 인사말도 없이 내부 임원 통화 녹음 7,
10이라는 제목의 첨부 파일만 있었다. 거의 삭제할 뻔했다. 그러다 메타데이터에 있는 이름을 보았다. 전달자, 조던 캠벨. 대학원을 갓 졸업한 첫 해에 내가 멘토링했던 시스템 엔지니어였다. 조용하고 충직하며 명석했던 친구. 윗선에서 그의 성과를 가로채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증거를 남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의자 끄는 소리, 마이크 조정하는 소리, 먼 잡음. 하지만 곧 박민재의 목소리가 크고 다급하게 뚫고 나왔다. 잠깐, 그 여자가 처녀적 이름을 썼다고? 나는 우리가 그 IP를 최 이사 초의 명의로 등록한 줄 알았는데 누가 그걸 통과시켰어? 누가 결제했냐고. 잠시 침묵. 그건 우리 출원이 아닙니다. 더 낮고 더 긴장되고 덜 광란적인 목소리. 대표이사였다. 고용계약 이전 날짜입니다. 우리는 파생 라이선스를 통한 2차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RAVX를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박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간신히 말을 이었다. 코어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녀의 서명 없이는요. 누군가 타이머도 설명서도 없는 폭탄을 들고 있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듯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박민재가 이번에는 더 크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무도 그 여자가 옛날 이름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다고? 진심이야? 대체 누가 법적 서류 업데이트도 안 하고 승인을 한 거야?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흘렀다. 기술적 결함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실패에서 오는 침묵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직 마지막 햇살이 가늘게 남아있는 하늘을 보며 발코니로 나갔고 한때 아팠던 가슴 한구석을 데워주기라도 하듯 휴대전화를 가슴에 눌러대었다. 다른 손에는 이제는 식었지만 여전히 향기로운 백스민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고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입증이었다. 그들은 이사회실에서 나를 지웠고 투자 설명서에서 나를 편집했으며 내가 여전히 복도를 걷고 있는데도 내 유산을 과거형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반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를 멈춘 이름 옆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서진. 그들이 해고한 사람은 그녀였다. 하지만 한서진. 그녀는 그들이 예상조차 못한 인물이었다. 그 서명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 너무 오래 머물렀고 너무 많이 주었던,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기억해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명료함의 미소였다. 당신이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것을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이름을 묻어버릴 수도 없다. 메인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기조 연설 패널이 소개되었다. 나는 커튼 바로 뒤에 서서 심장을 진정시키고 광택나는 바닥에 하이힐을 단단히 디딘 채 강당을 가로지르는 박수 소리를 들었다. 전에도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적은 있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회사 사원증을 달고 있었을 때, 내 작업이 팀 노력의 일부로 소개되었을 때, 그리고 내 이름이 언급되더라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가 패널 소개 슬라이드를 알렸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이제 인프라 AI 분야에서 가장 탄력적인 코어 시스템의 창시자를 모시겠습니다. 최근 태영 시스템즈에 독점 라이선스된 기술입니다. 한서진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문이 열렸다. 나는 태영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함께 걸어 나갔다. 그중 2명은 내가 훈련시켰던 여성들이었고 이제 무대 중앙에서 자신들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4개의 좌석이 기다리고 있었고 각각 명패가 놓여 있었다.
내 자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 잠시 숨을 멈췄다. 거기 있었다. 빗살무늬 강철 위에 검은 잉크로 적힌 이름. 한서진, RAVX 코어 시스템 창시자. 공동 저자가 아니었다. 자문위원이 아니었다. 원년 멤버가 아니었다. 창시자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들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자부심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토론은 예리하고 층위가 깊었으며 미래지향적이었다. 우리는 코드의 자율성, 윤리적 안전장치, 포스트 양자 보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두 가지 질문에 정밀하게 답했고, 하나는 따뜻하게, 그리고 소유권과 귀속에 관한 질문에는 관중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일 만큼의 고요함을 담아 답했다. 세션이 끝난 후 무대 가장자리에 줄이 생겼다. 대부분 엔지니어였고 대부분 나보다 젊었다. 하지만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다. 커다란 안경을 쓰고 기자증을 목걸이에 삐뚤게 건 여학생이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속삭였다. 그들은 당신이 그저 팀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걸요. 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서진을 해고했다. 그들은 한서진을 잊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기초를 기억한다. 그리고 유사는, 진짜 유사는 누군가 당신의 배지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어설 때 함께 떠오른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침묵, 인정받기 위한 당신의 투쟁을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가로채려 했던 무언가를 당신이 만든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있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되기 위해 여기 있을 테니까요.